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12운성 임수의 운동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임수는 신월 8월 9, 10, 11, 12, 1, 2, 3, 4, 5, 6, 7 8월 이 신월에 장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또 보면 이제 신무 임경 해가지고 이렇게 본 중기인 중기의 임수, 이제 임수가 신금에 장생돼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임수를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물, 어떤 그 수의 운동성은요, 이제 하강입니다. 하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수요, 목은 이제 상승이고, 화는 발산이고, 금은 수렴이고, 이렇게 보게 되면 됩니다. 수의 운동성은 약간 그 중력에 의해서 어떤 떨어지는 모든 물체, 이런 것을 다 이제 수의 이제 물성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는 여기서 임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개수는 아닙니다. 개수는 하강하는 인자가 아니고요. 이건 개수는 상승하는 인자입니다. 자, 간목이 상승하는 기운인데요. 여기 개수가 이제 붙어 다닙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수는 상승하는 기운이고, 임수는 하강하는 기운입니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수를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어떤 그 물이나 어떤 그 떨어진 어떤 물건이라고 하게 되면요, 그 신금을 중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력이 이게 같은 인자거든요. 이렇게 이거 양, 이렇게 인자인데요. 이게 떨어지는 것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라면, 이 신금은 중력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만들기 직전에 어떤 그런 인자를 모으는 어떤 그런 인자를 이제 신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어렵긴 한 건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임수는 이제 그 응축하는 성분, 어떤 하강하는 어떤 인력, 중력과도 이제 같은 이제 것이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목화가 이렇게 좀 발산하는, 나대는 성분이라면요, 금수는 점잖은 성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대지 못하게 막는 성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상승하는 기운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생성된 어떤 그 올라간 그 개수라는 비가, 예를 들어서요, 어떤 그 상승하는 기운으로 인해서 올라가서 이제 만들어진 비가 이제 개수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요, 그 금의 성분에 의해서, 이 개수가 금의 성분에 의해서 떨어져서 그 바위에, 어떤 신금이라는 어떤 바위에, 어떤 그 바위 사이로 이렇게 계곡에 물이 흘러가지고요, 만들어진 물을 이제 임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가 이 신금 바위에서 이제 장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다음 유금이 이제 목욕이 되겠습니다. 목욕이 되겠습니다. 목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좀 전에 그 간목 병화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목욕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과잉돼 있다, 약간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해서 너무 지나치게 바위들이 이제 응집되어 있으면요, 그 임수가 이제 지나치게 있으면 임수가 과다하게 이제 흘러서 이제 홍수가 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도 되고요.
천간의 개수, 이제 그 천간에 있는 그 비구름들은 이제 개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개수 이제 비구름을 지나치게 이제 응집시키면 구름이 거대해지지 않습니까? 구름이 거대해지면 그게 태풍이나 아니면 어떤 그 국지성 호우, 소나기로 어떤 그 침수나 홍수가 이제 나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8월보다 이제 9월에 오는 태풍이 더 무섭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8월 태풍보다는요. 9월에 슈퍼 태풍이 올 확률이 높다. 이런 것이 이 목욕, 이 유금이 상당한 어떤 그 구름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데요. 개수라는 어떤 그 구름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떨어지는 물로 봤을 때는요. 이 바위의 이 물을 이래 생성시키는 어떤 바위들이 지나치게 많아서 한꺼번에 물이 많이 모여서 범람하게 돼서 홍수가 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것을 이제 목욕, 욕폐지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술을 보겠습니다. 술, 관대를 보시면요. 그 마찬가지로 그 임수 입장에서요. 그 임수 입장에서 이 무토가 이제 편관인데요. 이 무토가 술월에 사라져 버립니다. 무토가 사라져 버리면 그 임수 입장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편관이라는 것은요. 임수가 많이 나대지 못하게 제어를 해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편관이라는 것은 회초리를 들고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정관은 그냥 말로 제어를 이제 해주는 것이거든요. 인자하게 말로 제어를 해주는 것이라면요. 편관은 말보다는 회초리로 따끔하게 혼내주는 것이 이제 편관인데요. 그 회초리를 들은 성분이 이 술월에 임묘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요. 그런 무서운 존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나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당한 그 나댐으로서 상당한 어떤 그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이제 관대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 임수에게 그 무서운 무토 편관이 그 임묘돼서 없어지는 시기라서요. 그 무토라는 어떤 그 편관이라는 그 제방이라는 뚝이라는 틀에 보관돼서 적절히 있던 임수가 그 무토 제방 편관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무토는 이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임수가 이렇게 있다면요, 이것을 막아주는 댐도 됩니다. 댐이 임수가 홍수가 갑자기 흘러내려서 마을을 다 침하시키는 어떤 홍수로 변화할 수도 있는 어떤 그 무서운 거대한 임수인데요. 이 댐이라는 편관이 딱 막고 있지 않습니까? 댐이라는 관성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무토라는 관성이 편관이 막고 있어서 상당히 이 임수가 그 물 홍수 날 때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런 어떤 무서운 어떤 인자가 있는 것인데요. 불보다도 어떤 때는 물이 더 어떤 자연재해적으로 봤을 때 물이 더 겁난 것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 댐이 상당히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이 술월이 되면요, 이 무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댐이 붕괴되는 현상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임수가, 이 어마어마한 이 임수가 상당히 뚝이 무너져서 내려 꽂으니 상당한 자연재해적인 어떤 그런 홍수가 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대 시기에 어떤 그 임수의 어떤 질풍노도적인 청소년 기질 절제가 안 되는 형태가 되는 시기가 이 관대지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임수가 이제 드디어 자기 계절인 이제 해자축월이 됩니다. 해자축에 이제 해에서 이제 걸록이 되는 것입니다. 걸록. 이제 자기 계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이제 기운을 이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월에 이제 그 간목이 이제 장생되지 않습니까? 장생. 임수 입장에서 간목은 이제 식신입니다. 그러면 임수가 상당히 식신적인 할 일이 상당히 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다 보게 되면 상당한 록봉의 어떤 그 위치에 이제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인자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식신이 장생돼서 자기 할 일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어떤 시작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또 이 식신 일은요, 자기가 어떤 생각했던 일을 자기가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 독특한 아이디어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생성해서 이제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분명히 신임을 받고 어느 조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시기가 이제 걸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월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제왕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양인이 되는 것입니다. 겁재, 임수 입장에서 겁재지 않습니까? 양간의 겁재는 양인이라고 합니다. 예, 기질이 센 겁니다. 기질이 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성, 투쟁 심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적인 취득을 상당히 갈망한다. 양인 겁재는 재성을 취득하는 인자이지 않습니까? 특히 양인은 어떤 정제적인 어떤 취득을 강력히 갈망하는 어떤 그런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게 되면 상당히 투쟁적인 어떤 심리가 강해지는, 경쟁적인 심리가 강해지는 어떤 시기가 이제 제왕적인 시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시기이고요. 제왕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가장 높은 권위에 오르는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오르면요, 자기의 그 어떤 권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상당한 어떤 그 재성적인 어떤 그 소비가 상당히 이제 심해지는 어떤 그런 시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사치와 낭비가 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그 자신의 권력을 믿고 까불다가 상당한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이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 정점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인 기질이 상당히 세지게 되는 어떤 그런 투쟁심, 경쟁심, 독립심, 재적인 취득 이런 것을 상당히 갈망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또 지나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어떤 그 밀어붙이는 무대뽀 정신으로 이제 살다가 낭패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겠는데요. 이 제왕이 있을 때는 상당히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인의 신뢰를 받는 어떤 그런 인자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걸이 되면 이제 쇠지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임수를 장생시켜주는요. 그 신금이 임수를 장생시켜주지 않습니까? 장생시켜주는데요. 이제 신금이 천간으로 뜨면 경금이지 않습니까? 이제 경금이 추걸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임묘라고 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생시켜주던 신금이 임수 입장에서 임수를 장생시켜주던 신금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임수도 슬슬 이제 기운이 쇠하여 가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이제 시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지, 병지를 보겠습니다. 이민, 이제 병지가 되겠습니다. 인중병화, 여기는 무토도 됩니다. 인무병갑, 인중병화, 이제 무토가 이제 장생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무토가 장생되면서요. 이 무토라는 것은 이 임수 입장에서 평관이지 않습니까? 평관도 되고 뭐 이제 병화도 됩니다. 병관은 뭐 재성인데요. 재성도 어쨌든 간에 임수 입장에서는요, 수국화로 상당히 기운을 빼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일단은 이 무토 평관이 이 장생이 되면서 평관은 임수한테 상당한 그 제어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어력. 임수 입장에서요, 평관은요, 제어력. 뚝이라고 이 엄청난 거대한 물을 막아주는 댐을 이제 관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평관. 이 관성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수는 이제 슬슬
좀 힘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괴롭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요. 막 흘러내려가, 임수는 흘러내려가서 바다까지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댐이 막아버리니 상당히 고뇌에 차게 됩니다. 병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 죽거나 인묘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슬슬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해서 흘러가고 싶은데 못 흘러가니까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해서 슬슬 좀 병이 들어가는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수 같은 경우에 이 무토라는 것이 그냥 물이 있으면 이렇게 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댐이 너무 오랫동안 가도 있고 이 상황에서 이 병화도 장생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병화란 태양까지 장생돼서 이제 내려 꽂으면요. 그 무토는 이 임수는 여기 임수는 썩게 됩니다. 물이. 또 이제 임묘진은 이제 그 임묘진우는 수생목으로 이제 빼는 기운이라 가지고 상당히 병약해진다. 댐으로 오랫동안 맞고 병화로 내리쬐면요 물이 썩으면서 엄청나게 이 녹조 현상이 발생됩니다. 물은 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인자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병이 되는 것입니다. 병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 걸렸으면 그 다음 뭡니까? 사가 됩니다. 묘에서 이제 사지가 됩니다. 이제 사지가 되게 됩니다. 임수가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지는 그래도 기운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또 개수가 이제 장생이 됩니다. 장생. 다시 개수가, 이 개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임수 아닙니까? 개수가 상승하는 기운이지 않습니까? 간목하고 같이 개수가 같은 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승해서 확산돼서 경금이 모여서 다시 떨어져서 흘러가는 임수. 개수는 상승하는 기운.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임수가 이제 되는 것인데요. 개수가 이 시기에 장생이 됩니다. 이 장생이 된다는 것은 임수가 죽어버림으로써 개수가 장생이 된다는 말씀은요. 임수가 죽었는데 이 개수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임수라는 어떤 그런 흘러가는 물, 중력에 의해서 흘러가는 물을 다시 만들 수가 없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임수가 죽음으로써 개수가 다시 장생되는, 그래야만 다시 윤회가 되는, 자연의 연속성이 이제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는, 연속성이 유지되는 어떤 그런 상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개수가 장생이 되고요. 개수가 이제 생성되는 시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임수라는 어떤 중력에 의해서 내려온 그 물은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임수이지 않습니까? 이 산 이렇게 있고 해서 이 천간의 개수가 이제 내려서 중력에 의해서 금수의 운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내려온 그 물을 이제 임수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묘월이 되면은 이 임수가 이제 말라가면서 이제 생성된, 아까 병화도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인목에서 이제 장생이 됐잖아요. 병화도 인월에서 장생이 됐고, 병화도 이 묘월에는 이제 목욕이 됩니다. 강력하게 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수가 이제 기화 현상이 발생되면서 이제 하늘로 이제 아지랭이처럼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장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임수가 말라가면서 생성된 그 상승되는 어떤 그런 개수의 기운을 이제 살려내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수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돌고 돌아서 이제 경신금이라는 어떤 중력에 의해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임수의 어떤 그런 기운으로 다시 이제 돌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돌고 하는 어떤 그런 자연의 그 연속성이 유지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으면 사는 게 있고, 자, 죽음이 있으면 다시 사는 게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음간으로 봤을 때도요. 간목이 5하고를 가보는 4입니다. 근데 을오는 이게 장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간목이 죽으면 을목은 장생되고, 여기는 지금 묘월에 계수, 임수가 있는데요. 임수는 묘월에 죽고 대신에 계수는 묘월에 살아납니다. 죽는 것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게 있다. 죽는 것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있는데 살아난 게 없으면요, 이제 끝나버리게 됩니다. 모든 기운이 다 끝나서 암흑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은 파괴될 것이고 생명도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지시키려면 항상 죽으면 삶이 있고, 삶이 있으면 또 죽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야 자연의 어떤 연속성이 유지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을 보겠습니다. 진은 이제 묘가 되겠습니다. 그 개수의 그 기운으로 인해서, 이제 개수에 올라가는 상승하는 기운으로 인해서 이제 연결되다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내려앉은 이제 임수지 않습니까? 이 임수가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아침 풀잎에 맺힌 이제 이슬로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이 임수란 것을요. 이 임수란 것을 아침 이제 이슬로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슬이 뭡니까? 그 밤 사이에 그 초저녁 되면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낮에 그 땅에 있던 그 물 입자들 있지 않습니까? 물 입자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이거 임수의 어쨌든 간에 임수의 잔존 세력들도 되는 것입니다. 물 입자들이요. 이게 낮에 이제 빛을 받으면요 올라갑니다. 대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이 이제 개수가 되겠습니다. 올라간 것이. 그리고 이제 개수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밤이 돼가면 슬슬 이제 덩치가 커지면서 물입자들이 서로 이제 커지면서 만나면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 새벽에 최고로 이제 많이 떨어져서 이제 이파리에 이렇게 송골송골 이제 이슬이 맺히게 되거든요. 이 이슬이 맺힌 것도 이제 임수가 이제 되겠습니다. 임수로 이제 봐도 이제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시에 그 진시가 되면요, 인묘시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이 진시가 되면요, 진은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아침 9시 29분까지가 이거 진시가 되는데, 이 시기에 거의 태양이 이제 날이 밝아오면서 이제 어떤 그 태양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그 임수라는 어떤 이슬이 이제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시에 임수가 이제 인묘된다, 없어진다. 이제 이렇게 유추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간목을 장생시키던 것이 이제 해수이지 않습니까? 간목을 장생시키던 것이 이제 해수거든요. 그 갑이 있을 때 이 해수가 해월부터 장생이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해수는 이제 천간으로 가게 되면 임수거든요. 이 간목이 진월에 쇠하게 되지 않습니까? 갑진쇠이지 않습니까? 노광쇠, 인묘진월의 노광쇠인데요. 이 진월에 간목이 쇠하여집니다. 그것은 뭐냐? 간목을 장생시키던 이 해수, 그러니까 임수죠. 이 임수가 진월에 이제 말라버리게 됩니다. 말라버리게 되니 간목의 기운도 상당히 이제 쇠하여지는 시기가 이제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임수가 이제 진월에 이렇게 임묘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서 이제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화가 되면 이제 절지가 됩니다. 임수의 기운이 이제 아예 단절된다,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사중에 또 모든 인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목이나 병화나 무토나 이제 그 경금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임수가 사화월에 이제 절지가 됩니다. 임수란 수의 기운이 사오미 화의 국에 오게 되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 말라버리는 어떤 시기가 되는데요. 그래도 이 중에 다시 그 구시대적인 임수를 이제 여기서는 단절 끊어버리고 새로운 임수를 탄생시키겠다 하는 인자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경금은 이제 지지로 내려오게 되면 신금이 되는데요. 신금이 임수를 이제 장생시켜 줍니다. 새로운 임수를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단절시키는 이유는요, 이건 끊어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새로운 임수의 형태를 내가 다시 만들어서 시작해 보겠다입니다. 구시대의 정치는 끝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를 구현하겠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지에 보게 되면 이게 절처봉생이라고 하는데요. 그 절지에 앉은 상태에서 완전히 단절시키는 게 아니고 그 와중에 생기가 있더라, 생해주는 인자가 있더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이 절처봉생이라는 것은요, 어떤 단절된 어떤 그 기운 속에서 살게 해주는 인자가 지장간에 이제 숨어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게 되면요, 단절되게 되면요, 자연의 연속성은 이제 단절돼서 이제 없어지면 지구나 어떤 인간의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 지구가 끝난다는 것은요, 우주가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의 연속성은 단절되지 이제 않는 것입니다. 단절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수, 이제 오화가 되면요, 태지가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경금이라는 것은 이제 지지로 되면 신금이잖아요. 신금은 이제 임수를 장생시켜주는 인자인데, 이 경금이 이제 오화를 보게 되면 목욕지가 됩니다. 목욕. 상당히 과잉 공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과잉 공급이 되는 것이지만요, 과잉 공급이 돼야 이 임수가, 임수가 이제 수라는 인자로 사오미 화국을 지나는 이 시기에, 상당한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공급된 어떤 그 오화월에 과잉 공급된 경금의 어떤 그 생조를 받아서, 금생수로 이제 생조를 받아서 이제 잉태되는, 임수라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잉태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태지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오미국을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사오미국을 달리고 있는데요. 화의 기운이 강한 이제 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의 어떤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 이것은 이제 확장하는 어떤 기운이 가장 강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오미라는 것은 이제 발산하는 기운도 이제 가장 강할 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지나친 확산 어떤 그런 세를 막기 위해서 그 임수, 일단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기운이, 어떤 반대급부인 어떤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어떤 인자가 잉태된다, 이렇게 보셔도 이제 무방한 어떤 해석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 되면요, 이제 양이 되겠습니다. 미월 이제 되게 되면요, 이제 양지가 되겠습니다. 양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개수, 임수하고 반대급부인 이 개수가 이제 땅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미월에 여름에 7월 이제 그 미월을 보십시오. 개수, 이제 소나기가 좀 오지 않습니까? 여름에 좀 소나기가 오게 되면, 겨울에는요, 소나기가 와도 그 소나기가로 내린 그 비가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요, 이 바짝 마른 미토라는 어떤 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요, 물은 내리자마자 다 증발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가 사라지는 어떤 시기가 이제 되는 어떤 그런 시기인데요. 개수가 사라지지만 그래도 임수는 이제 길러지는 어떤 시기가 이제 양지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반대급부인 그 임수가 길러지지만 또 그 임수의 반대급부인 어떤 개수는 땅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개수라는 것은 어떤 중력을 거스르는 상승하는 기운이지 않습니까? 반중력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개수라는 중력을 거스르는 반중력의 힘에 의해서 상승되는 그런 올라가는 그런 상승되는 수분이 하늘에 모여져서 점점 커져서 가장 왕하게 되는 상태가 폭풍우를 머금은 비구름 같은 것인데요. 그것이 중력에 의해 다 쏟아져서 내려오게 되는 어떤 그런 시기, 미월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미월은요, 하늘에 어떤 그 비구름의 어떤 씨조차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개수라는 어떤 기운이 다 소진됐다는 어떤 것은요, 반대로 땅 위에 내려온 어떤 그 개수가 임수로 이제 변환돼서 임수가 차츰차츰 이제 생겨가는 어떤 그런 시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개수가 임묘됐다는 것은요,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요, 개수라는 그 비구름, 하늘에 떠 있는 비구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수가 이제 미월에는요, 이제 천간에는, 하늘에는 이 개수라는 어떤 비구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월 오기 전에요, 다 내려서 이 땅에 이제 임수로 다 이제 저장된 어떤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임수가 다 모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내렸던 개수가 곳곳에 군데군데 있던 개수들이 이제 점점 이제 임수가 되기 위해서, 커다란 어떤 물의 줄기가 되기 위해서 각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어떤 그런 개수들이 점차 이제 모여서 임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모여지는 어떤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양지는요, 자기는 본인은 길러지지만요, 본인에 반대되는 어떤 기운은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수도 이제 보시면요, 12운성으로 임수는 신월에 이제 장생이 되고, 그 다음 자월에 이제 제왕이 되고, 진월에 이제 사라져버리는 장생, 제왕, 묘, 신자진, 수의 운동을 하더라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임수의 그 12운성 운동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